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가 꺾이지 않고 있죠. 왜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최근에 유가를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중동 전쟁이 확전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어요.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에 먼저 대사관 쪽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을 이제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더 일을 키우게 된다면 이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는 좀 고버스 상품들, 이제 한국의 코스닥 고버스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고버스, 아니면 미국의 금융주 고버스,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코스닥 고버스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4월에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3월 중순부터 우리 텔레그램 방에 꾸준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4월에는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것이 보이면서 이제 여기에 따른 고버스로 해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4월 11일에 삼성 인버스 2배 코스닥 150 선물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4월 11일에 매수했으니까 대략 한 이날 매수한 거죠. 이날 매수해서 지금도 이제 들고 가고 있는 것이고, 천천히 해지 물량을 이제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WM도 매수했어요. 4월 10일에 TWM 매수하였습니다. 러셀 2000 2배 인버스 ETF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TWM은 4월 10일 이날 매수해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고버스는 현재로서는 0%대 손실을 내고 있고, 그리고 TWM은 3%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해지를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꽤나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언변이 말을 좀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써드린 이제 텔레그램 방에 써드린 글들을 필두로 해서 좀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3월 8일 글입니다. 자, 곧 유동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인 추세일 뿐 큰 흐름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뛰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실제로 제가 이번에 좀 인버스를 좀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금융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미국 중소형 은행주들의 파산이 있었죠.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고버스예요. 미국 금융주 고버스입니다. 1배 ETF이고,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 금융위기 리스크가 발발을 하면서 약간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진짜로 금융 위기가 터질 뻔했었는데, 이때 금융 위기를 막았던 것이 무엇이냐? 연준이 은행들에게 무제한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BTFP라고 하죠. BTFP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에게 연준이 무제한적으로 대출해 줌으로써 유동성 리스크라던가 혹은 뱅크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죠. 3월 중순부터 하나 둘 다 만료가 되고 있어요. 연장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냥 유동성을 주입해주는 것들, 금융주의 유동성을 주입해주는 정책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금리가 낮아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금융주들이 리스크를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폭등하는 금리, 고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고금리로 인해서 은행들의 스프레드가 충분히 벌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은행들의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성이 주입되지 않는 와중에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러한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리 멤버분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의 금융주 리스크,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4월은 미국에서 가장 큰 납세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달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금융주들의 취약한 금융주들의 유동성 공급이 끊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장의 단기적으로나마 유동성의 흐름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고요. 특히 그 전까지 주가가 하늘 높은 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하늘 높은 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해지 정도는 해놓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느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는 코스닥과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주들 곧버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인버스라던가 혹은 곧버스, 세배 인버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3월 11일 글입니다. 연준을 향한 압박이 점차 노골적이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에 처할 수 있지만 기회가 커질 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현명하게 대응하며 기회가 발생하면 잡을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연준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가해지는 그런 압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한국만 해도 그렇죠. 벌써 몇 년 동안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서민들의 대출 증가액이 다시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미국은 이번에 대선이 있죠.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지게 될 경우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바이든 자신에게 오는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사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대선인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경제가 좋아야 돼요.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풀어야 되고, 그 유동성을 푸는 장치가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면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유동성인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한들 저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추세적으로 대응해서 충분한 수익 실현을 한 이후에 현금 비중을 늘린다거나 충분한 해지를 한 이후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왔을 때 바닥이 잡히면서 지지라인이 확고해지고 변곡점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식 비중,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4월 2일에도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4월입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에 처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대놓고 4월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에 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대놓고 분석을 해드렸죠. 허나 말 그대로 단기적인 리스크에 불과할 것이며 큰 흐름은 정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기적인 리스크일 뿐 큰 흐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장세에서 기회로 삼으면서 일단은 몸을 숨겼다가 해지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 몸을 숨겼다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선 돈을 더 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2020년도에 서구권에서 잘 봐왔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데 돈을 더 풀겠다고 하고 있죠. 정확하게 3년 전에 서구권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발생했었던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돈을 더 푼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고, 근데 돈을 마구잡이 풀자니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을 삼아서 이런 식으로 돈을 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의 유동성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유동성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기회로 삼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제 멤버분들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죠. 오늘은 이제 우리 멤버분들께 제 계좌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2, 3주에 한 번씩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하게 제 국내 계좌, 해외 계좌를 다 오픈하고 있죠. 오늘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참고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내역을 볼 수 있는 멤버조차도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합니다. 네,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이죠. 지금 보시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일부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계좌 공개할 건데, 계좌 공개 앞서서 제가 그냥 수익률만 간단하게 좀 찍어서 온 거예요. 자, 27%, 54%, 69.8%, 17%, 248점,
6%, 18%, 168.6%, 42.5%, 20%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여기서는 뭐 장기로 추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혹은 최근에 매수한 신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곧버스 상품에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상품을 통해서 이제 해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좋은 기회를 잡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계좌는 퀀텀 점프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던 일이고, 언제나 그랬듯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꾸준하게 좀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 2일에, 4월 2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분기가 바뀌고 유동성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나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라고 공개적으로도 한 두세 번 정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월 방으로의 이동은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 하겠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이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4월 5일 글입니다. 자, 가끔가다 말씀드리고 있죠. 진짜 위기는 부채,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할 때가 아니라 감소할 때 발생합니다. 부채 감소야말로 유동성이 정말로 사라져버리는 대표적인 현상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죠. 지켜볼 일입니다. 정부 또한 이를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든 유동성을 늘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화면적인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이클이 끝나는 정점 부근에서는 크나큰 위기로 다가오겠지만 말입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는 10중 8구 기회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4월 11일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최근 프린사단방에서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니 눌렸던 금리가 젖혀지면서 국채 ETF들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야 튀어봐야 당분간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채 수요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미 혹은 친중으로 대표되는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대표적인 친미 국가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금융기관들이 더 많이 매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노출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반미 국가들 혹은 친중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물론이고 친미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유럽, 일본조차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 혹은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은 상태에서 미국 금융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좋든 싫든 매입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금융권들의 주어지는 유동성이 막혔고요.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금리 상승이 재차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채권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국의 금융주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4월에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말씀드려왔었고,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불과 1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급진적인 금리 인상은 곧 중국 진영의 경제 붕괴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미국도 남일이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 리스크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긴축 완화가 머지않은 듯합니다. 고금리, 고유가,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약달러. 고금리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약달러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렸고 긴 글에서 여러 번 분석해드렸습니다. 시장의 약달러를 눈치채는 순간 시대의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약달러는 가짜 약달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기반으로 한 자산들 간의 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로, 엔화, 달러 이렇게 혹은 대부분의 주요 통화들을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약달러. 그러니까 달러로 대표되는 자산들과 그 반대로 대표되는 자산들과의 힘겨루기가 약달러, 달러 약세 쪽으로 저는 기울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진짜 약달러가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대의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위기이자 기회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근에 빅스 지수도 10% 이상 장중에 올랐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월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기회 딱지가 않도록 우리 멤버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4월은 단기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회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었고, 아마 제가 드리는 분석들을 아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계좌에서도 어느 정도 해지가 이미 완료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충분히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삼성 이제 고버스, 코스닥 고버스랑 그리고 러셀 2000지수 고버스 매수한 상태이고, 그리고 다른 이제 해지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투자가 꺾이는 종목들을 빠르게 이제 수익 실현함으로써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부터 우리 멤버분들께는 4월은 단기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달 전부터 기회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해지를 충분히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더 늘려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일부 수익률을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가 매수 매도하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그만 기쁨 더하기, 그럼 필사단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핵심적인 이슈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조금만 기쁨 더하기 멤버분들께는 온라인을 통해서,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도제식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